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 그리고 둘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요부터 하겠습니다. 수요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 공급은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수요, 수요량, 수요 법칙. 요걸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잘 들어야 돼. 되게 비슷한 거 같아.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량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근데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야. 시작합니다. 수요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앞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 수요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수요라고 하는 건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에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어느 날 멍 때리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로니아라는 과일의 효능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 아로니아가 뭐 어디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밝혀졌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가정의 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로니아 사야 되겠다. 사가지고 아침마다 우리 남편, 우리 애들 갈아줘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아로니아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당장 얼마를 산 게 아니잖아. 그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실제로 내가 시장에 나갔어. 나는 대략 아로니아가 이 정도 가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그거보다 싸. 이참에 많이 사놔야 되겠네. 즉 어떤 상품이 일정한 가격일 때 내가 사고자 하는 구체적인 양, 수량 10개면 10개, 1kg면 1kg 구체적인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과연 수요 법칙이라는 건 뭐냐? 수요의 법칙이라는 건 잘 보세요. 이 말 중요합니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변했을 때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고자 하는 양인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법칙으로 나타낸 걸 수요 법칙이라고 해. 수요 아니야.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야. 자, 그러면 이거 절대 어려운 법칙이 아니야.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 니네가 뭔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치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반대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과연 사고자 하는 양은 어떻게 변할 것 같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또라이가 아니라면 내가 사고자 하는 게 점점점 비싸죠.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면은 10개 사려고 했던 것도 너무 비싸. 9개만 살까? 8개만 살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사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 우리 식구들이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과를 엄마가 매일매일 갈아주고 쪄주고 튀겨주고 볶아주고 하는데 사과 가격이 올해가 사과가 풍년이라서 되게 가격이 싸졌어. 그럼 엄마가 사과를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가격이 감소하면요. 사고자 하는 양, 수요량은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럼 봐봐.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반대로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해.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아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비례야, 반비례야? 거꾸로 움직이니까 반비례.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음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그래프에다가 그대로 표현해서 나타내 드릴게요. 수학 시간에 1차 함수 배웠을 거야. 이제 2차 가면 포기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1차는 되게 쉬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Y축이 가격이고요. X축, 가로축이 수요량이야. 반비례는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리면 비례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가격과 수요량, 즉 수요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야. 아주 간단해요. 자,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지 선생님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축구공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해봅시다. 축구공의 가격이 1,000원일 때, 현실감 없지만 그래도 하자. 축구공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5명이었다라고 치자. 근데 축구공의 가격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원으로 비싸죠. 그러면 수요량 감소해야 되죠? 와봐봐. 만나는 지점 찾아봐봐. 만나는 지점. 여기서 만났잖아. 쭉쭉쭉쭉 내려와. 분명 5보다는 적다. 그치? 한 3 정도 적어볼까요? 3개. 사고자 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이동을 했어?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다음 반대로 축구공의 가격이 한 500원 정도로 싸졌다 치자. 야, 축구공 사려는 사람들 신났습니다. 안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살려고 덤비기 시작하겠죠? 쭉쭉쭉 내려왔더니 한 8 칩시다. 이렇게 됐어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실제로 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잖아요. 많아졌잖아요. 그렇지? 이게 수요의 법칙인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유식한 말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와, 되게 쉽다. 이해됐다. 그러면 공급은 바로 끝날 수 있어요. 공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요는 사려고 하는 욕구라 그랬잖아. 그럼 공급은 뭐겠어? 공급은 판매자가 팔려고 하는 욕구야. 내가 지금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감농사를 했는데 감농사 이게 돈이 안 되네. 테레비 보니까 아로니아가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아로니아 농사나 한번 지어볼까? 아로니아를 한번 팔아볼까? 팔고자 하는 욕구 공급이고요. 자, 내가 실제로 아로니아 농사를 지었어. 야, 내가 이거 농사 시작할 때만 해도 1kg당 한 5,000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싸. 나중에 가격이 한 5,000원으로 오르면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가격일 때 팔려고 하는 뭐라고 쓰면 되겠니? 똑같다고 했지. 구체적인 수량. 얼마일 때 얼만큼을 팔겠다라는 구체적인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공급 법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공급량, 판매자가 내놓는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걸 공급 법칙이라고 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니네들이 이번엔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만큼 엄청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공급량 증가시키겠죠. 증가해요. 반대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야, 이거 이대로는 팔아서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 좀 더 뒀다가 가격이 안정되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비례관계. 다른 말로 하면 양의 관계, 플러스 관계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요?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공급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우상향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